제 왼쪽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디 연출해주신 오지인 감독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주셨던 김유나 배우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안녕의 세계 연출해주신 정현지 감독님 모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쁘고 할 일 많은 금요일 밤이지만 오셨던 거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두 작품 보셨고요. 근데 참 다른 두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의 공통 질문도 좀 드리고 따로 질문도 드리고 관객분들에게도 저희 마이크를 넘겨드릴 겁니다. 제가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중간에라도 끊고 소감이나 질문이나 그런 얘기 듣도록 하겠고요. 또 몇 가지 질문 드린 다음에는 또 제가 관객분들한테 묻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되게 다른데 그 출발 소재부터도 소재를 대하는 방식부터도 다른 것 같아요. 스피디는 되게 강렬한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풀어나간다면 안녕의 세계는 중심 소재는 아예 없고 사라지고 우리가 그걸 추적할 길이 없고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우는 섬세한 결들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해서 질문을 이제 차례로 드려볼게요. 일단 스피디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희 옛 시절에 뭔가 구연동화 대회라든지 연설 대회라든지 이런 너무나 진지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순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 공통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감독님께서 뭔가 그런 걸 환기하는가 싶기도 했고 어떻게 이 소재를 만나게 되셨고 선택하게 되셨는지를 좀 묻고 싶은데요. 보세요. 이 질문을 항상 받으면 저는 원래 그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몰두하는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작품은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소재로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게 대학원 졸업 작품이었는데 네, 그 소재를 찾다가 속독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 프랑스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제가 답변할 때마다 짧게만 제가 번역을 해도 될까요? 네, 고객분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o I just told her that I can translate. Just a little bit. So she asked me about how I chose the theme and subject, and I answered for her like. I always driven to the things that not scientifically proven, but people have the energy sometimes to dig into the theme. So I always have an interest in them. That was my answer. 네. 그리고 또 매우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 안녕의 세계 같은 경우는 저는 불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연출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본 두 배우를 중심으로 가는데 한 배우가 사라진 채로 그것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러한 방식의 연출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안녕의 세계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대학원 워크숍 작품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목표가 최대한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좀 추적해보자 이 생각을 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소년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날 법한 어떤 일들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나 아니면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좀 제가 글 쓰는 방식도 그렇고 사실 막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보다 감정선에 조금 포커스해서 글을 쓰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써보면서 이제 뭔가 또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졸업 앨범을 보면 맞아 이런 친구가 있었고 사실 뭔가 이 친구랑도 되게 친했던 것 같은데 왜 계속 잊고
그 주제와 연결해서 이제 주제와 관련해 큰 이제 조금 관객분들도 접근하시기 쉽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연결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감독님께서 어딘가에서 작품을 설명하실 때 시대극이라는 표현도 써주셨고요. 80년대가 시대극이라고 불릴 때가 되었다니 하면서 되게 재밌게 그 단어를 들었고요. 더불어서 블랙 코미디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1989년이라는 시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시대로 기억되기를 바랬고 또 블랙 코미디라고 할 때 어떤 감정과 접근으로 우리의 시대, 우리의 역사를 대하신 건지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우선 블랙 코미디는 제가 원래 코미디 장르를 가장 좋아하고 블랙 코미디를 항상 추구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 장르보다는 블랙 코미디를 더 좋아해서 일부러 선택했고 시대가 1989년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제가 89년생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속독학원은 사실 80년대 초반에 더 유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인 이유는 그때가 뭔가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느꼈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이 시대를 연기해야 됐던 배우님에게는 정말 역사 속 저 어딘가의 시기일 텐데 어떠셨어요? 한국의 옛날 사람을 연기한다는 게?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속독이라는 게 뭐지라고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빨리빨리 읽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신기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빨리 무엇을 해서 성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되게 어울리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89년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올림픽도 겪고 뭔가 민주주의 정치로서도 뭔가 한 단계를 넘으면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라고 하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어울리는 시대를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안녕의 세계 같은 경우는 그 시점보다도 또 좀 마침 공간이라고 언급을 해주셔서 어쩌면 공간이 주제 그 자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공간에 주목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신 거에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경험인지 아니면은 어떤 한국의 상실과 성장의 뭐 상징인지 그런 자기만의 대하시는 방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초고를 좀 살펴보니까 초고 때는 또 중학생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고등학교라는 배경으로 또 옮기게 된 게 생각해보면 조금 여기서도 좀 다루고 있는 좀 분단한 사건들이나 이런 게 고등학교 시절에 좀 많이 만나서 또 그런 뉴스를 접한 것도 같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막 대자보 붙이고 약간 이런 행위도 있었던 걸 떠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엔딩 씬을 구성하면서 이거는 고등학교로 이제 공간을 옮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각자의 시간과 공간과 겹쳐서 나실 것도 같은데요. 지금 혹시 질문해 주시거나 소감 한 말씀, 뭐 격려의 말씀 이런 거 해주실 관객분 계실까요? 당장이 없으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주제의식이 있는데 이걸 배우한테 전달한다는 게 큰 난관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안녕의 세계는 제가 그 배우님들이 그 어느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배우님들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출가의 경험과 세계관으로부터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배우한테.
그래서 감독님들께서 이 작품을 설명할 때 배우들에게 어떤 종류의 요구사항과 뭔가 함께 이렇게 가자 설득을 하셨는지 각각 들어보고 싶어요. 안녕의 세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캐스팅 과정에서 물론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시기적으로는 제가 2011년 또 이제 2010년대 초반으로 세팅을 하면서 그 시기에 어떤 문화나 정서를 좀 향유했었던 동시대 저랑 비슷한 또래 어떤 배우들 혹은 어쨌든 성인 배우들을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화 속에 나왔던 이제 영신과 준이를 비롯한 좀 대사가 있으신 이제 배우분들은 다 성인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때도 얘기하면서 좀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 이제 관계성에서 어떤 지점에 좀 초점 맞추고 있는지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준 어떻게 캐스팅 됐나요? 처음에 그 오디션을 봤는데요. 근데 거기서 떨려가지고 제가 잘한지 못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님께서 근데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이런 친구를 해야 된다. 걔만 눈빛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저보다 영화계 선배예요. 저는 이제 2020년부터 영화를 시작했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규나 배우는 훨씬 전부터 거의 선배님처럼 했어서 저는 사실 촬영할 때 이게 단편치고는 규모가 엄청 큰 단편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변수를 줄이는 거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연륜 있는 배우가 주연 배우를 해주시면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때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경력을 보고. 근데 이게 일단 눈 알 연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죠? 근데 저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큰 스크린에 제가 비추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켜보고 있기가 힘들고 작품을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지금도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정확히 제 안에 들어와 있질 않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근데 배우한테 이렇게 막 눈을 막 엄청 굴려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곱고 예쁘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런저런 막 모습들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시면서 진짜 이렇게 나오다니 울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이건 좀 싫다라든지 그런 좀 순간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넘겼는지 그런 이런 어려운 연기를. 저는 제 자신이 막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예쁜 연기를 할수록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 연기는 저에게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서 당황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또 네. 그래서 정말 인상 깊은 연기를 보게 됐고요. 지금 배우님은 안 계시지만 안녕의 세계의 배우분들이 특별히 좀 감정선으로 어려워한다든지 고비가 있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워낙 섬세하게 영화가 진행돼서 좀 여쭙게 되는 것 같아요. 프리 단계에서는 이제 두 분 다 여쭤보셨던 게 그러면 두 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냐 이거를 좀 여쭤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대답은 저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연기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영식이는 오히려 그걸 자각하지 않고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 현장에서는 제일 다른 의미로 힘들어하셨던 게 이제 눈물을 약간 흘리는 그 장면인데 그게 다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려야 해서 그 지점에
감독님이 아마 조금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어떤 순간을 떠올려서 그 감정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공부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게 편집본으로 지금 순서가 결정이 된 건데 그 당시는 이 편집의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선이 약간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이 상황과 이 자신에게 벌어진 이야기를 잘은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정말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알더라도 이게 이렇게 완성돼서 나왔을 거라고는 가늠하지 못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왜냐면 시나리오 순서가 좀 달랐어가지고 그래서 배우님도 처음 푸는 얘기긴 한데 그 교무실 씬이 확실히 그 시간 순으로 찍긴 했어가지고 이제 그 뭔가 소동극이 있고 난 후에 찍었는데 이 감정의 요운을 해소하고 들어간 거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연기를 이제 의도하셨는데 편집본 보니까 그게 잘 안 드러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전적으로 제 탓이기 때문에 배우님께서 너무 연기를 잘해주셨고 이제 현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뭐 그런 의도가 약간 덜 드러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들의 흐름이 되게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도 나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아주 가까이서 뭐 OTT나 TV로는 쉽게 보지 못하는 종류의 분위기와 진행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에는 명백하게 사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보다 실은 이런 다양한 자기만의 잘 모르는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그냥 다시 한번 느껴보는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특히 한국 사회에는 이제는 우리의 이제 역사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고등학생 시기를 보내는 때 이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되게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고 그런 다양한 생각 혹은 인정받을 수 없고 이해받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생각도 한국에서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는 되게 옆 사람한테 관심도 많고 막 개입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역으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시간의 경험들이 다양하게 많을 것 같아서 안녕이라는 말이 그렇게 복잡하게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근데 스피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풀어놔줘서 느끼는 또 그런 거 말고 되게 강한 막 장르적인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도 알고 보면 궁금하고 어려울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기꾼은 되게 그런 공포 영화에 다뤄질 만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또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기꾼의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라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배우가 왜 그런 공포 속에 놓였어야 했는지 어떤 생각에서 그런 연출 방식을 택하셨는지 저는 이제 질문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왜 굳이 공포였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저는 우선은 이게 씬 하나만 놓고 생각하는 건 했던 건 아니고 이게 그 양면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똑똑학원에서 그 액션이 어떻게 보면 밝고 웃기게 희화화돼서 그려지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게 어린아이한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전후로 정말 큰 충격과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앞뒤로 하는데 그걸 미드 포인트로 두고 앞뒤로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연출을 하고 싶었어서 공포 연출을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친구분들께 혹시 전해야 되는 너무 어려운데? 해볼게요. She asked why I chose the horror as a genre when the secret was revealed. So my answer was like, that was a fresh question because I never thought that I chose this genre as a horror on purpose. But my intention was I wanted to show you the same scene as much as opposite way.
So even if the eye movement is the same, they use the exactly same action, but it could be really funny. But after the midpoint, when the reveal scene, after that, it could be horror and scared for the little girl. 이게 워낙에 초반에 보여준 강렬한 그 코믹한 터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포 장면을 보면서도 관객들에게는 정말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것들이 바로 다 느껴졌을 것 같은데 배우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 공포 장면을 진짜 그 안에 서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어둡고 갑자기 막 그리고 오빠가 멋있었는데 갑자기 막 무섭게 등장하고 그런 장면을 경험할 때 어땠는지 또 궁금한데요. How did you feel when you go through a lot of emotion? 일단은 제가 최대한 그 장면에 몰입하려고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촬영 현장이 막 이렇게 조명이 막 어둡고 번쩍번쩍거리니까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The lighting helped a lot. 오시고 갔어 a lot. 또 장면 연출한 거에 또 한 포인트 중에 두 영화 다 약간 뽀얀 화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쨍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쨍한 거는 이렇게 또렷하고 막 찡하고 선명하고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약간은 이 영화들은 좀 다른 종류의 뽀얀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여기는 약간 빈티지 룩을 떠올리게 하는 종류의 그런 거라면 안녕의 세계는 약간 아련한 느낌을 주는 이제 고 공간의 톤, 색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된 내용, 방식, 의도 이런 것도 두 분께 차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선 80년대 색깔 때문에 우선 제가 채도가 높은 걸 좋아하기도 하고 80년대가 미술팀하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굉장히 컬러풀한 시대였어가지고 그렇게 색감을 빈티지하고 컬러풀하게 결정했습니다. Since it's 1980, so I selected a colorful world because when I discussed art with my art team, and I saw a lot of documents that there are a lot of color in 1980s. So 저는 일단은 어쨌든 저도 2012년도 이쯤을 이제 배경으로 잡다 보니까 필름룩을 쓰자고 일단 촬영 감독님과는 합의를 했고 또 고민했던 지점이 기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플래시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흐릿하다가도 선명하다가도 이런 지점이 있으니 이거를 이제 포커스를 날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연출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포커스 나갔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촬영하고 마지막에 색보정 단계에서는 좀 필름룩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성을 주고 이런 식의 또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되게 이제 좀 요소들을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해서 또 질문이 생겼거나 또 소감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별로 없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말을 하고 그게 마치면 바로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그럼 끝나기 전까지 생각나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어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 뜨끔한 얘기를 듣게 될지 어떨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스피디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와 선생님이 결국은 뭔가 주인공 아이를 이해한다거나 보듬는다기보다는 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주인공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 연출이 궁금했고 비슷한데 안녕의 세계에서도 저 멀리 떨어져도 전혀 공감에 이등이 전혀 가지 않는 어른 그렇게 머물고 말거든요. 역시나 그런 어른만 있는 이유 영화들에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별로 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해야 되나? 친절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다정하거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런 어두운 생각이 투영이 된 게 아닐까. 사실 스피디는 그런 컬러풀하고 즐거운 영화를 겉으로는 표방하고 있지만 되게 차가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결론을 더 해피 엔딩으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근데 저는 이제 상업에 가면 절대 제가 원하는 엔딩을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상업 장편으로 가면 지금 단편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짝 염세적이고 어두운 결말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 영화가 꼭 카테고리를 해시태그 달성해서 이게 만약에 성장 영화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어른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고 담임 선생님으로 나오는 금수 이제 마레 배우님과도 얘기를 하면서도 물론 선생님의 의도는 그게 아닐 수 있지만 분명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보이는 태도가 정말 냉정하고 우리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접근할 거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장이 저 뒤편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실은 영화가 저에게 어른이 없을 때 곁에 있어준 시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제, 어린이 영화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에게는 같이 출연했던 어른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그 현장에서 어떠셨나요?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나쁘게도 나오지만은 실제 촬영장에서는 정말 너무 잘 챙겨주시고 밥 먹을 때도 준아야 맛있게 먹어 막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고, 두 분께 이제 각각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스피디는 외국에 있는 프로덕션에서 지원을 받은 거를 제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웨스 앤더슨 작품은 아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 세팅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 많이 또 참여했던 제작사라고 해서 스피디가 그래서 또 통할 수 있었던 건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또 이 소재 자체는 되게 한국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좀 궁금해요. 어떻게 설득하셨고 어떻게 지원을 받으셨는지 프로덕션에서. 인디언 페인트브러쉬 프로덕션이라고 그 웨스 앤더슨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하고 문라이즈 킹덤 등등등 만드셨던 감독님인데요. 감독님의 제작사는 아니고 감독님이랑 쭉 일을 같이 하는 제작사인데 제가 그 제작사에 컨택을 한 건 아니고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마치 광고회사에서 비딩하듯이 경쟁하듯이 학교에 저희가 기획안과 시놉시스를 다 제출하면 제작사와 장학재단들이 골라서 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인디언 페이퍼시가 가장 많은 돈을 주는 제작사는 아니었어가지고 약간 이제 저는 돈이 급했기 때문에 최고 금액은 아니네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그리고 예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데 예전 포트폴리오도 되게 컬러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제작사에서 왜 저를 선택해 주셨는지 저한테 뭘 기대하셨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감사하게 작업했습니다. 재기발랄한 소재에 대한 관심에 열려있는 제작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르신 뭐라고 표현해요? 성인분들이 많이 오셨으니 이렇게 예체능을 전공하는 길에도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로들이 있으니 혹시 자녀분들이 예체능을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채찍질 마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담을 잠깐 드려보고 안녕의 세계는 그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그 작품의 모양새를 상상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화합 과정을 또 거치실 수 있었는지. 그 대학원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스텝으로. 그래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이제 다 찍고 나서도 사실 편집을 제가 했는데 이제 그 지점에서 좀 믿고 넘어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긴 찍었는데 어떻게 나올까라는 어떤 질문이 늘었을 때 제가 편집도 빨리 해서 보여주고 이제 이 편집의 방향성을 내가 최대한 이제 가다듬어서 잘 보여주겠다, 이해시키겠다라는 거를 많이 좀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넘어가줘가지고 스태프들하고도 같이 보면서 그래 너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이제 들어가서 다행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봤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영화가 되게 공동작업이어가지고 다 나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로를 믿어주는 서로 손 붙잡고 일단 가보자라고 하는 좀 으쌰으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결론들이 두 작품 다 복잡다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성장하고 뭔가를 받아들이고 깨우쳐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게 막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막 발전적이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일종의 어떤 계기와 성장감의 이 복잡함을 담아내신 이유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두 분께. 성장감. 어떻게 보면 이 배우님이 그러니까 성장 아닌 성장이라고 아주 씁쓸한 방식의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도 해주신 게 너무 이제 슬픈 말씀 해주셨는데 상업 영화 할 때 절대 마음에 드는 결말을 낼 수 없어. 너무 슬픈 말인데 그럼 이런 결말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고 하고 싶었던 이유? 이런 대답 하나하나에서 어떤 저의 그 미래를 보는 그 자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씁쓸한데 나는 상업 영화에서 내가 원하는 결말을 찍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좀 이런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영화 만들 때 성장기 그 시기에 아이로서 적응해야만 하는 혹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꼭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런 단계가 저의 예전에 그러니까 10대 초반의 삶에서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뭔가 캐릭터를 구상할 때 외롭고 좀 내 결핍이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캐릭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끌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고 그게 또 성장에 있어서는 좀 필수불가결한 요소 같기도 해서 그래서 계속 그런 캐릭터를 좀 골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해방이라고 말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순간일 수 있는 그런 결말이 좀 뒤늦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맨날 푸시를 받잖아요. 너의 꿈은 뭐니? 너에게는 큰 미래가 열려있어. 하지만 난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순간에 대한 위로도 받는 것 같고 대신 스피디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이 언제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게 돼서 그걸 수행하게 됐을까 이런 기억을 하기도 됐는데 또 배우님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셨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기꾼을 봤는데 나도 그 행동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빠의 실체를 알았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진 않으셨는지 어떠셨어요 결말이 개인적으로? 여기 마지막에 결말이
최대한 제가 오빠를 따라가려고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감독님의 결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배우는 연출을 또 신뢰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때 또 최대의 결말이 나오니까 또 그런 멋진 연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의 끝은 복잡하고 늘 미묘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늘 활기찬 희망과 그 다음 막 행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께 각자 이제 다음 계획, 방향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떠세요? 계속 영화 쓰고 만들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장편도 쓰고 있고 단편도 지금 다음 단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명되지 않은 거에 돌보라는 사람들의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그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단편으로 짧게 쓰고 있는데요. 그럼 그거 촬영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연기답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나중 작품에도 감독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는 스포츠물로 좀 쓰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겪고 외로움을 겪는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또 말을 해야 제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발표를 드리고 네, 맞습니다. 다 같이 모임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또 힘이 돼서 그 다음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에서도 뵙고 싶지만 영화제에서도 뵙고 싶고 관객분들하고도 더 자주 마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리고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